개인 간 2m 이상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부하였고, 서울시에서는 11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 명 그러면 지금부터 김종인 씨의 뜬금없는 사과는 극악 무도한 좌익 폭거 정치 보복을 오히려 정당화했다. 김종인은 석고대죄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자유시민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시민연대회의는 자유시민사회 지도자 및 단체들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결집하고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유시민연대회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애국동지 선후회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있어서 보고 계시는 애국동포 여러분,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국회 앞마당에 와서 우리가 국힘당을 믿지 못하고 김종인을 규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애국진영에서는 그동안 몇 개 팀으로 나눠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태극기를 흔들어 보신 분들은 저희들이 애국진영에서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부 적극 찬성을 하고 계신데, 전혀 태극기를 가까이 하시진 않으신 국민들은 영문을 모르시고 왜 우파 정당이 분열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하는 일이 우파 정당을 분열하는 게 아닌 것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이중대밖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제대로 민주당과 투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국힘당을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하느냐, 국힘당이 언뜻 보면은 민주당하고 투쟁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지금 지난 4.15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엄청난 금권선거,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국힘당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선거 패배한 거는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진 것이 마치 정당하게 진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하게 이긴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어제와 같은 사례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이 드루킹 선거 조작 사건의 주범이고,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의 주범이고, 또 탈원전 사건의 주범 인사들이 밝혀져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인기가 떨어지고 문재인의 지지도도 33.6%까지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하고 힘을 합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마땅한 국힘당과 김종인이 오히려 이거를 도와서, 문재인을 도와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집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은 사기 탄핵이고 또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을 지금 목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규탄을 해야 될 때 어저께 김종인이는 마치 박근혜 이명박이 잘못해 정당한 집권을 한 것처럼, 그래서 여태까지 정당한 정치를 해온 것처럼 도리어 사죄를 했습니다. 아니 김종인이 지금 뭔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까?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애국 국민들한테 정말 염장을 지르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뒤에 자세하게 규탄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잡고 나아가십시다. 국민의힘당을 이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든지 아니라면 새로이 세기를 제시하는 국부, 부강 이런 정치 세력을 여러분들의 대표로 성장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생각해서 5천년 단군 이래 최대 번영 가능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이런 대로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바로 판단하고 바른 선택을 내주길 바랍니다. 5천만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문재인 독재 체제 하에서 제1야당이 윤석열 총장 한 사람보다도 지금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 1984년 상황이 지금 연상됩니다. 1984년 유치송 씨가 하고 있던 민한당이 지금 국힘당하고 비슷하지 않았었나. 그 당시에 제대로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용기도 없는 지도자도 허약한 이 정당이 결국은 그 당시에 군부 정권을 추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우리 민주화를 지연시켰습니다. 국민의 힘을,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의, 공정을 내세우고 용기를 가지고 몸을 던져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시국에 지금 국힘당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지금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4년 민한당의 그러한 무력함에 분개해가지고 신한민주당이죠. 신민당이 투쟁할 수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김영삼 대표의 리더십 하에 한 달 만에 2.12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민한당은 없어져 버리고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모름지기 모두가 목숨을 바쳐서 이 독재를 항거하고 이것을 방어해서 우리 국민의 정의와 공정을 실현시키는 이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의 뜬금없는 사과는 정치 보복을 오히려 정당화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80세, 70세를 목전에 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죽어서 나오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많은 인사들은 정치 보복적 성격이 농후한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과거에 비해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종인이 어제 15일 뜬금없이 대리사죄한 두 전직 대통령의
죽어 마땅한 죄로 지목한 정경유착의 실체를 보라.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줬다고 이는 이재용과 박 대통령의 독대를 묵시적 청탁으로 정유라가 삼성으로 맡은 말 세 피를 빌려 쓴 것을 포괄적 뇌물죄로 단정했기 때문인데, 묵시적 청탁, 포괄적 뇌물, 경제 공동체라는 고무줄 잣대로 무리하게 엮은 것이다. 한국에서 권력은 기업을 잘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 먼지털기 조사, 수사와 자의적 규제, 세금, 형벌 등 김종인이 경제수석하던 30년 전에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권력에 잘 보여서 얻을 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는 지금 시대는 권력에 밉보여서 낭패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의 방어 행위를 삼성 주도 정경유착 행위로 보는 것은 김종인의 노쇠한 뇌내 망상일 뿐이다. 공직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하여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했다고 국민이 얼굴도 모르는 A4 작성자들이 작성한 대본이나 읽는 문 대통령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온갖 불법 무도한 행위에 경악하고 2016년 17년의 괴담과 왜곡 편파 보도에 흥분했던 시민들은 실체와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최순실, 최유라 등에게 퍼부었던 극렬한 비난에 대해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과 국민의힘조차 왜곡 편파 보도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 보복적이고 형평성 잃은 가혹한 형별에 그 어떤 유감도 미안함도 표명하지 않고 대리 사죄를 하고 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할 망청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제 탄핵은 4년이 지났고 박 전 대통령 수감은 곧 4년에 이른다. 김종인과 국민의힘이 상식과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과거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형벌의 부당함에 항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김종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과 보수 시민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독단적 사죄로서 문 정권의 정치 부복과 사법 관료의 형평성 잃은 수사, 기소, 재판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법 무도하게 중징계한 자들이 윤 총장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며 검찰 조직의 이름으로 대리 사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폭정과 야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점에 그 분노에 찬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게 하는 이적 행위이기도 하다. 성찰반사는 실종이요 얍삽한 책임 전가다. 김종인과 국민의힘 당권파들은 자신들의 꼼수, 비겁, 오판, 탐욕이 크게 일조하여 초래된 탄핵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주도한 진리야 질 수 없다던 사이로 총선 참패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주역이었던 보수정부 9년의 공가에 대해서도 남탓외에 진지하게 성찰과 반성을 필요한 적이 없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더더욱 없다. 김종인 비대위는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과 절연,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등 유력한 당권 대권 경쟁자 배제, 당명 변경, 강령 개정, 5.18 사죄, 경제 민주화와 기본소득 주장, 기업 압압 3법 협조 등 나름 변신쇼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비호감은 여전히 높고 지지율은 신통치 않다. 그런데 이를 성찰 반성하기는 그냥 두 전직 대통령의 업보 탓으로 몰아간다. 김종인의 사제는 배신정치, 뺄셈 정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종인과 국민의힘은 보수의 구태이자 비호감의 핵심 원인인 책임연가의 배신정치, 뺄셈 정치, 꼼수 변신 정치를 제땅 삼땅하고 있다. 힘없는 동지나 힘이로운 구주류의 목을 쳐서 흐르는 피를 얼굴에 발라 변화, 개혁, 폭격, 도덕성, 중도외연 확장 따위를 과시하고 죽은 동지의 자리에는 썰거머니 자기 세력을 밀어넣고는 분열은 패배요 통합은 승리다. 이렇게 운운하며 보수 경쟁자 일수와 반사 이익에 기댄 얍삽하고 불안한 승리를 갈구한다. 김종인의 사제는 비전 부재, 성찰 부실, 실력 부족, 염치 실종 탓이다. 지금은 문정권과 민주당이 떼버려온 민주, 진보, 정의, 평등, 평화, 환경 등 거의 모든 가치가 시대착오적이거나 몽상이 미선으로 판명났다. 북한 비핵화 정책, 일본, 중국,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정 정책, 검찰개혁 정책 등 거의 모든 정책이 사기이거나 냉엄한 현실에 부딪혀 파탄이 났다. 그러므로 이제 보수의 정신과 방법을 구현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런데 김종인과 국민의힘은 수구좌파가 팔다가 불량품이거나 철진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공정산법, 기업인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낡은 여성주의, 호남에 대한 특혜 등을 팔려고 한다. 민주당 이중된 노릇을 중도외연 확장이라 강변한다. 그러므로 김종인과 국민의힘의 찔긴 배신정치, 뺄셈정치, 분열정치, 난탓정치, 꼼수정치는 기본적으로 비전부재, 성찰부실, 실력부족, 염치실종, 탐욕 과잉 탓이라고 갑이 당연하다.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을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문정권의 정치 보복을 정당하고 있다. 지금은 자기 자신부터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남 탓, 즉 두 대통령 탓과 책임 회피나 하고 있다. 지금은 보수의 화해와 단결을 부러지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은 보수의 강건한 몸과 담대한 비전과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민주당 이중대 노릇도 모자라 국민의 심당을 과거사 사제반 잘하는 착한 어린이당으로 만들어 점수를 따고 싶어 안달한다. 신원의 시대의 배신을, 성찰의 시대의 남탓을, 단결의 시대의 분열을, 비전과 실력의 시대에 사제 하나만 잘하는 착한 어린이당 행세로 승리를 바라는 김종인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2020년 12월 16일 자유시민연대 회의 참석자 고영주, 김대호, 김병관, 김서구, 류석춘, 박재원, 서상범, 이동호, 이희범, 정규재, 최인식 일동. 감사합니다.